탈냉전 시대에 사람들이 주변 국가들 논의할 때 대개 러시아를 빼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냉전 시대는 미소 중일, 탈냉전 시대는 미, 중, 일, 러. 그러니까 잘해야 이제 끝에 들어가는데 빠질 때가 많았어요. 근데 오늘은 세 번째로 넣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역시 군사문제연구소에 계신 분들은 아주 대단한 지혜가 다른 일반 전문가들보다는 높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이 전략적인 그런 문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보다는 미, 중, 러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된 데는 저는 이제 우리의 그 사고 방식이 냉전 시대에 그대로 있다. 한반도는 냉전적인 체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국제 정세는 변하고 있다. 정치 전략적인 그런 사고틀에서 정치 경제적인 사고틀로 하드 팔리틱스에서 소프트 팔리틱스로 전환되고 있는 게 이제 냉전과 탈냉전의 비교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특히 러시아를 상대할 때 정치 전략적으로 상대하거나 정치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하면은 아마 러시아의 그 대북 관계에 대한 충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동북아 안보 정세가 지금 다시 냉전 시대 남북 삼각 동맹 체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건 잘못이다. 한국의 안보 전략 세우는데 굉장히 이건 근본적인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북한, 중국, 러시아 또는 소련 이것이 제한됐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는 그쪽이 군사동맹 관계죠. 그러나 지금은 군사동맹 관계가 군사동맹 관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북한은 완전히 정치 경제적인 관계로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과는 군사적인 그런 조약이 아직 효력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이 북한을 위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리라. 북한의 유사시에는 중국이 개입하겠지만은 일방적으로 북한만을 위해서 개입한다. 이거는 상당히 좀 제고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한미일, 옛 냉전 시대 우리 한미일 공조 전략적인 동맹 관계, 거의 의문이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또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현 정부도 그렇지만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동맹 관계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큰 오산이죠. 미국의 중요성은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미국 패권이 결국 북한 핵 위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절대적인 적어도 한반도 내에서만큼 동북아 전체는 모르겠지만 한반도 내에서만큼은 미국의 절대적인 패권이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 자산 없이는 우리 한국은 생존할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 방식으로 러시아를 상대해서는 러시아는 사실상 거의 무시해도 좋은 그런 상대가 아닌가. 저는 이 기회에 좀 더 정치 경제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안보 문제를 한번 보자라고 제의를 드리는 거고요. 일단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과 러시아는 현재 상당히 냉전은 아니지만 대치하는 대립도 아닙니다. 대립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치하는. 그러니까 러시아의 최고 목표는 미국의 대안적인 세계 전략을 구사하는 겁니다. 이건 왜 그렇게 됐느냐? 미국의 일방주의, 조지 부시 대통령,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서 러시아는 수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그리고 대북한 정책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강경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중국과 완전히 공조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러시아는 중국과 기본적인 원칙에서는 동의하지만 해결 방법에 있어서는 러시아는 어느 정도 군사적인 행동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굳이 꼭 필요하다면 반대 안 하지 않는 쪽에서 최근에 와서는 군사적인 경제적인 제재 조치마저도 협력을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니까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빈번하게 또는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전개는 되고 있지만 그와 같은 상황이 적어도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 쪽에도 이런 상황은 전혀 반가워할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선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이 한번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고르바초프 옐진 쪽으로 오면은 한국 일변도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후반부터 이게 북한과의 관계가 완전히 제로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제로가 됐습니다. 제로가 되다 보니까 한국 사람,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 사람마저도 우리를 홀대하더라. 그래서 방법은 뭐냐? 북한의 영향력을 다시 확보하는 방법은 완전히 단절되었던 96년에 외교관계는 사실상 그 조소 조약이 폐기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외교관계가 아닌 것을 2000년에 푸틴이 등장하면서 우호 설린 조약. 그러니까 하나의 뭐 과거의 동맹관계로의 회복은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설린 관계, 일반적인 국가와의 관계로 회복한다. 그게 지금 상태고 그게 지금 현재는 더욱더 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아직도 한반도 정책은 한국 중심이지만 그러나 과거보다는 상당히 균형 잡힌 남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북한 핵 정책에 대해서는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북한의 핵 자체가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는 극동 개발, 소위 말하는 신동방 정책, 지금 3차에 걸쳐서 동방 경제 포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갔다 왔고 거기서 그 중심을 두는데 북한 핵은 이게 방해가 되는 거죠. 완전히 경제와 군사는 서로 상반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방해가 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북한의 핵은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북한의 핵 문제가 러시아한테는 그렇게 중대한 사활적인 관건이 아닙니다. 우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부차적인 중요성. 그러니까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주변 4개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어떤 독립변수적이다.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거꾸로 미중러 거기에 이제 일본 포함해서 그들의 전략적인 그런 관계, 그들의 관계가 오히려 더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주장이요. 우선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점핑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가가지고 푸틴 대통령한테 러시아가 북한에 원유 수출하는 걸 중단해달라.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노동자 뭐 축출해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푸틴이 완전히 뭐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러시아가 원유 수출하는 게 연 4만 톤입니다. 이거는 공식 통계고 일본 자료에 의하면 또 뭐 20만 톤, 30만 톤 비공식적으로 하는 게 그렇게 있대요. 근데 주로 러시아의 이 원유는 이쪽 민간인들, 의료원이 이런 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민간인들이 타격을 받는다. 복지가 문제가 된다. 그런 이유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선은 러시아는 북한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주권 국가로서 자신의 안보를 위해서 핵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문제냐 하는 거고.
근데 제가 문제로 보는 것은 러시아 사람들은 북한의 핵 능력을 좀 다른 국가들보다는 과소평가하고 있다. 제가 한때 90년대 갔을 때는 거기 무슨 뭐 영변에 무슨 뭐 영변 근창리 이런 핵시설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은 그게 핵시설이 아니라 김치 공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괜히 이제 뭐 일종의 호들갑을 떤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러시아는 북한의 핵 능력을 좀 과소평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자기네들 생각으로 북한 사람들은 상당히 합리적이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무모하게 핵전쟁을 일으킬 일은 없다. 그건 누구든지 아는 것이다. 미국의 핵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거는 뭐 자살 행위를 할 일은 없다. 이제 이런 식인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북한에 또 러시아가 이걸 잘못 판단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의 전략은 뭐냐? 이걸 제대로 러시아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정치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러시아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정치 경제적으로 다시 말해서 극동 지역에 한국이 좀 더 중요한 행위자로서 등장할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한러 관계는 굉장히 사실은 상당히 상호 보완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군사 문제에서도 오면은 과거 어느 때는 러시아 무기를 수입하거나 또는 러시아와 여러 가지 군사 협력, 뭐 정보 교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됐는데 지금은 완전히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북한의 핵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다음에 지난 10년간의 정권들은 완전히 대미 일변도 정치 전략적인 사고투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소외됐던 게 아닌가. 방법은 정치 경제적인 사고툴로 전향이 돼야만 러시아 협력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재와 대화 투 트랙 팔러시가 사실은 대화 쪽으로 보면은 러시아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 대화 쪽 정치 외교적 해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간다면 러시아와 충분히 좀 러시아의 협력을 더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